비탐지들 지금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냥 바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순서부터 한번 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탐지들이 제가 화잘먹 제품들 이렇게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언니 그래서 이 많은 제품들 어떻게 같이 쓰는지 순서가 헷갈려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패드를 사용해 주는데요. 제가 원래 그 화잘먹 용도로 사용하는 패드들이 있어요. 물막을 만들어주는 제품들을 좋아하는데 오늘은 결정돈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여름에는 그 유분이랑 피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메디힐 피토엔자임 패드로 코 옆에 특히 그 다음에 요철 부위 이런 데 위주로 가볍게 결정돈을 해줍니다. 비탐지들이 이거 마몽드 제품 쓰는 날에는 어떤 순서로 사용하는지도 궁금해 주시는데 이건 이따 뒤에서 한번 싹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아예 패드도 하기 전에 이거를 발라줬다가 3분, 5분 정도 대기해주고 그 다음에 패드로 닦아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순서들 쫙 해줍니다. 마몽드 제품만 쓰고 바로 화장하는 걸로 이제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딱 결정돈 해주기 위해서 불려주는 용도로 사용해주고 있어요. 일단은 메디힐 패드 사용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결정돈이 되는데요. 얘는 사용해주면은 막 물막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그 효소 파우더에 그 부들부들한 느낌 있죠, 여러분? 그게 비슷하게 느껴지거든요? 얘도 그 효소 패드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결정돈을 해주면은 오히려 이렇게 요철이나 좀 블랙헤드 피지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울퉁불퉁한 애들 있죠? 그게 1차적으로 좀 정돈이 됩니다. 저처럼 이제 각질 많이 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시는 비탐지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화장으로만 그거를 커버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결국에는 이게 속에서 정리가 안 된 거다 보니까 이게 좀 화장을 잘 해도 결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정돈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두 번째 단계에 늘 쓴다고 했던 이 제품 물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줘요. 이렇게. 저는 부족하면은 한 번 더 뿌려주기도 하거든요. 이 제품은 아예 화잘먹 용도로 나온 거예요. 스킨케어로 좀 헷갈려 하시는 비탐지들 계시는데 스킨케어용 아예 아니고 이게 아예 픽서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화잘먹 용도로만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해주고 나면은 보이죠, 비탐지들? 이게 아까는 없었거든요? 이 물막감이 얘를 발라주고 나면은 그냥 생겨요. 저는 이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피부에 그 쫀쫀한 물막을 하나 입혀줄 수 있는 제품들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편이에요. 진짜 물미스트는 사계절 내내 언제 사용해도 각질 들뜬 거 싹 눌러주고요. 이렇게 이쁜 물막을 만들어주는데 물크림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그리고 이렇게 뿌린 다음에 따로 터치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피부에서 진짜 빠르게 픽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진짜 피부 타입 관계없이 화잘먹 제품으로 제가 너무너무 지겹게 강추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지금 피부 결 정돈해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잘먹 제품을 사용해서 들뜸을 눌러줬잖아요. 그리고 이쁜 물막도 하나 만들어줬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피부에서 화장을 이렇게 끌어당겨주기 위해서 밀착력을 높여주는 단계를 할 거예요. 생각보다 베이스 바르기 전에 해주는 단계가 정말 중요해요. 저도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진짜 하다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단계들을 잘해주면 밖에 나가서 수정 화장 할 일도 훨씬 줄어요. 오늘 밀착력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써줄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거 바이오더스 포어 타이트닝 콜라겐 앰플인데 이거는 진짜 피부에 부족한 밀착력을 끌어당겨줘요. 그리고 비탐지들 아실 텐데 제가 원래 뭐 콜라겐이나 레티놀이나 비타민C 같은 제품들 약간 기능성 제품들을 화장 전에 잘 안 바르잖아요. 보통 그런 제품들이 기능성 제품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피부에 발랐을 때 살짝 떡지거나 뭔가 이렇게 무겁게 올라가가지고 화장을 잘 안 먹게 해주는 걸 느껴서 제가 잘 안 쓰는데 이 제품은 오히려 화잘먹 용도로 제가 사용을 해요. 얘는 발라주면은 진짜 피부에 없는 밀착력을 만들어주거든요. 보통 저 같은 수부지 피부들은 피부 속에 수분이 부족해가지고 그 위에 베이스를 올려도 뭔가 맑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텁텁하게? 좀 들뜨면서 매트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속수분이 부족하니까. 근데 결국 밀착력을 만들어주는 거는 수분인데 얘가 그 없는 수분을 만들어서 베이스의 밀착력을 좀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원래 그 같이 쓰면 좋은 궁합, 안 좋은 궁합 성분들 소개해드렸을 때 콜라겐 제품 중에 제가 가장 유일하게 좀 신뢰하고 쓰는 제품이 이거라고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상 보고 또 바이오던스에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신나서 오늘 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여름에 밀착력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피부에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분감이 안 그래도 없는 것들이 더 날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얼굴에 열도 받고 수분감도 날아가니까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공들이 사선으로 더 늘어져요. 모공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피부 결감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좀 탄력감도 같이 사선으로 늘어나는 게 느껴지거든요. 뭔가 축축 처지는 느낌, 이게 한 20대 후반부터 느낄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게 여름에 열을 가장 많이 받다 보니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피부에서 화장을 끌어당겨줘야 되는 수분감이 더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바이오던스 콜라겐 앰플 발라주면은 지금 보시면 피부에서 엄청 쫀쫀하게 지금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절대 무거운 사용감이 아니에요. 제가 콜라겐 제품들 잘 못 썼던 이유가 약간 피부 올렸을 때 좀 끈덕끈덕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것 때문에 잘 못 쓰는데 이 제품은 그 특유의 느낌이 없으면서 피부의 결감을 되게 쫀쫀탱탱하게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발라주고 화장을 하면은 이렇게 힘없이 화장이 녹아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얘가 그 화장 제형을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형을 다시 한번 보면은 물처럼 흐르지는 않는데 농축된 제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늘어나는 점성으로 피부에 녹진하게 올라가는데요. 또 수분감이 많고 촉촉하다 보니까 확산은 정말 빠르게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요 마무리 사용감. 피부에 이렇게 다 흡수가 돼도 끈적임 없이 기분 좋을 정도의 쫀쫀함만 딱 남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그 스킨케어 제형의 묵직하고 꿉꿉한 느낌 싫어하시는 여드름, 지성, 지복합 피부가 사용하기에도 정말 편안한 사용감이에요. 요거는 제가 화잘먹 용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냥 스킨케어 할 때도 쓰는 제품이라 모공이랑 피부결 탄력 쫀쫀하게 잡아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그 화장대 영상, 그 다음에 성분 궁합 영상에서 소개드린 이후로도 꾸준하게 지금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절반 이상을 썼어요. 제가 앰플이나 세럼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30개가 넘어가지고 정말 좋은 제품 아니면 다 못 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손이 정말 잘 가는 제품. 그리고 이제 저녁에 같이 쓰면 좋은 제품은 이거. 같은 라인에서 나온 이거 콜라겐 마스크가 있거든요. 바이오 콜라겐 리얼 딥 마스크. 제가 원래 콜라겐 마스크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수분감이 진짜 많은 콜라겐 팩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스킨케어 할 때는 이렇게 콜라겐 앰플 써주고 그 다음에 크림 발라준 다음에 이거 콜라겐 마스크팩까지 붙여주면은 진짜 피부에 없는 수분이랑 탄력감이 채워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라주고도 만약에 나는 수분감이 부족하다, 진짜 화잘먹으로 절여줘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한 번 더 발라주시면 끝장납니다. 옹그리디언츠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인데요. 요거는 진짜 사계절 내내 쓰게 돼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진짜 일반적인 로션 제형이 아니고 수분감이 많은데 피부에 매끈매끈하게 발리거든요. 일반적으로 로션 제형 생각하면은 약간 미끈미끈하게 겉도는 제형 생각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피부에서 겉도는 게 아니라 피부를 수분에 절여주면서 모공이랑 흉 안에 일단 1차적으로 들어가줘요. 그러면은 이 위에 화장을 했을 때 모공이랑 흉만 이렇게 구멍 뽕뽕뽕뽕 뚫린 것처럼 부각되는 현상 있잖아요. 그게 안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겉돌지 않는 수분감을 한 번 더 짱짱하게 입혀줬잖아요. 이 위에 화장을 해주면은 그냥 바르는 대로 화장이 다 먹어요. 진짜 자석처럼 화장들이 쫙쫙쫙쫙 이렇게 붙거든요. 전 정말 이렇게만 쓸 수 있다고 하면은 사계절 내내 화장 뜨는 걱정은 없어요. 그래서 비탐지들 중에서 제 피부 타입이랑 비슷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내 피부에는 단계가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 로션은 빼셔도 괜찮아요. 요거는 환절기랑 겨울에 쓰면 더 좋은 제품이긴 해서 만약에 지성이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제 선크림에 들어가요. 근데 비탐지들 그거 아시죠? 선크림도 화잘먹 전용이 따로 있어요. 막 아예 대놓고 이거는 화잘먹 제품이에요 이런 거는 거의 드물긴 한데, 썼을 때 화장이 뜨지 않고 그냥 잘 먹게 해주는 선크림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요거 허스텔러 원더베지 톤업 선크림인데, 원래는 제가 그 헤라 UV 톤업 선크림 잘 썼잖아요. 근데 그 제품이랑 이게 정말 비슷해요. 그리고 보통 제가 느꼈을 때 화장을 잘 먹게 해주는 선크림은 혼합자차. 그러니까 유기자차는 화장이 안 뜨긴 하는데 좀 톤업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무기자차는 물론 화장이 잘 먹는 무기자차 제품도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대체적으로 수분감이 부족한 제품들이 있는데, 혼합자차는 가장 안전빵인 것 같아요. 톤업도 이쁘게 되면서 촉촉하고 그 다음에 끼임이나 두꺼운 느낌 없이 잘 발리고. 그래서 저는 화장 전에는 보통 이렇게 혼합자차인데 톤업이 되는 제품들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비탐제들 이거는 취향에 맞게 가시면 되는데, 저는 스킨케어랑 선크림 단계 전부 다 이렇게 메이크업 퍼프나 스펀지 이용해서 발라주고 있거든요. 선크림은 아무래도 피부에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하면서 바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같이 좀 솜털이 많은 피부들은 떠요. 저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털이 보일 정도로 솜털이 많거든요. 근데 그 피부에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바르면은 그 순간부터 화장이 뜨기가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이 나는 중요하다 하시는 비탐지들은 손으로 많은 양 바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처럼 나는 화장이 뜨는 게 더 싫다 하시는 비탐지들은 이렇게 메이크업 퍼프나 스펀지 사용해서 적정량 이쁘게 올라갈 수 있게 바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사하게 톤업은 되는데 막 엄청 허옇게 뜨는 또 톤업은 아니고 피부에 되게 맑게 이쁘게 톤업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은 진짜 안전빵으로 사계절 내내 잘 쓰는 제품이에요. 가까이서 한번 보면은 진짜 난리 나요, 비탐지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선크림이나 프라이머나 쿠션 파데 이런 걸 발라도 건조하고 매트해서 이렇게 각질 뜨고 이런 현상 없이 얘네들이 그 제형감을 쫙쫙 끌어당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베이스 바탕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크림으로 1차 톤업까지 해줬고요. 이제 프라이머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는 오늘도 직업템 요거 2개 사용해가지고 커버해주도록 할게요. 요건 조금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철 있는 부위, 그리고 눈 밑에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쓱쓱 펴발라줄게요. 진짜 유분기랑 잔주름 요철이 너무 잘 잡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바를 때는 촉촉하고 되게 스무스하게 발리는데 마무리되면은 그냥 묻어남 없이 실키하게 딱 끝나요. 그렇다고 막 매트하게 당기는 것도 아니고 피부가 진짜 편안해가지고 제형감이 넘사입니다. 여기 그러면 지금 해준 다음에 보면 이런 느낌. 확실히 아까랑은 또 다르게 좀 깔끔해진 느낌이 있죠. 그리고 여기 앞볼이랑 여드름 흉 쪽에는 보나메두사 제품 소량 이렇게 딱 묻혀가지고 얘는 진짜 양이 안 달아요. 여기 여드름 흉 부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 이렇게 큰 모공이나 여드름 흉에는 이 제품 사용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얘는 진짜 왕 구멍 굴곡 커버가 잘 되거든요. 아워글래스는 그 피부의 겉에 텍스처, 결감 이런 커버가 잘 된다면 보나메두사는 진짜 큰 구멍 커버가 잘 돼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바른 다음에 시간 좀 지나면은 뽀송하게 딱 잡아주는 이 느낌 때문에 지속력도 똑같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로 커버를 해줬습니다. 확실히 하기 전보다 결감도 좀 뽀송하게 예뻐진 느낌이 있고 이런데 유분감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속에서 그 속광은 은은하게 비치는데 겉에를 보송하게 한번 감싸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톤업을 해줘요. 우리 비탐치들은 뭐 지겹게 보셔서 아실 텐데 아멜리 보라 쿠션 오늘은 이걸로 톤업을 해줄게요. 요거 지방시 제품 있잖아요. 요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제가 오사카 지금 와가지고 살이 조금 더 탔거든요. 노란 피부에서 살짝 갈색으로 어두워지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컬러 톤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아멜리 보라 쿠션이 좀 더 잘 맞더라고요. 화사해 보이는 효과는 지방시보다는 아멜리 보라 쿠션이 조금 더 잘 되더라고요. 둘 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바를 때는 뭐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싶지만 이게 다 발라주고 나면은 노란기가 쫙 빠지면서 피부를 좀 청초해 보이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비탐지드 제가 이 톤업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이제는 다들 아시죠? 여름에는 아무래도 유분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속력이 녹듯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근데 그 유분기 때문에 무너져 내렸을 때 그때 다크닝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피부에 유분기 많으신 분들이 다크닝 현상 많이 느끼실 텐데 그거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1차 톤업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가 유분기 때문에 녹아져 내리더라도 이 1차 톤업 컬러가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름기랑 만나면 피부가 조금 더 누래 보이는데 이렇게 1차 톤업을 해주면 시간 지나도 정말 화사하게 유지가 돼요. 제가 이렇게 해주고 나서부터는 다크닝 걱정이 없어졌어요. 우리 비탐지들도 따라서 해봤는데 만족한다는 후기 많이 남겨주시고 계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뿌듯한 방법입니다. 근데 저도 이거 메이크업 샵에서 해주신 방법 따라한 건데 효과를 많이 본 거여서 진짜 다크닝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쿠션 파데 영향도 물론 있지만 뭘 발라도 다크닝이 생긴다 하면은 이렇게 1차 톤업 추가하시는 거 정말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이렇게 해주고 나서 해결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샵 가면은 보통 선크림에서 톤업 그리고 이런 톤업 제품들 믹스해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톤업을 해주세요. 아까 저도 톤업 선크림을 사용한 이유가 맨 피부에 이 아멜리 보라 쿠션을 바로 바르는 것보다 어느 정도 화사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거를 한 번 더 올렸을 때 컬러가 되게 조화롭게 쌓이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톤업을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확실히 아까보다는 제 노란 채도끼가 쫙 빠지면서 피부가 좀 더 화사해 보이는 느낌이 들죠. 보라 쿠션이 아무래도 컬러가 이렇다 보니까 지금 피부만 봤을 때는 약간 어색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이 위에 쿠션이나 파데 발라주면은 너무너무 이쁘고 맑게 올라가요. 근데 비탐지드 제가 쿠션 바르기 전에 요즘에 하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원래 요거 눈 밑에 주름 끼임 방지용으로 스킨푸드 컨실러 크림 요거 발라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쿠션 발라주고 그 위에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걸로 먼저 베이스를 깔아줘요. 지금 아멜리 보라 쿠션만 사용을 해놨잖아요. 이 위에 바로 스킨푸드 컨실러 크림을 사용해가지고 눈 밑에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넓게 발라줄 거예요. 제가 바르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일반적인 컨실러 제형이 아니라 정말 쫀쫀하고 밀도 있는 컨실러 크림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밑에 발라주면은 그 눈 밑에 건조해가지고 끼이는 그 주름 부각들 있잖아요. 그게 방지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눈 밑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약간 넓게 이런 식으로 발라줘요. 그러면은 눈 밑에만 주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막 이런 데도 좀 건조해서 뜨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데 팔자까지 해가지고 그 주름이 잘 끼이는 부위들이 있는데 여기를 전반적으로 넓게 한번 바탕을 깔듯이 발라줍니다. 이러면은 이 제형 자체가 엄청 밀도감 있고 보습감이 짱짱하다 보니까 피부가 건조해서 갈라지지 않게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주름 부각되는 게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삶의 질 수직 상승.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라줬는데 그래도 아쉬운 거는 여기 다크서클 부위 커버는 얘가 좀 아쉽거든요. 주름 방지는 정말 잘 되는데 컬러랑 커버력은 좀 아쉬워요. 그래서 아유 다 죽어가는 나의 컨실러 팔레트. 여기에서 요 코랄 컬러랑 좀 화사한 컬러 믹스해가지고 한 번 더 다크서클 커버를 해줄게요. 이제는 여기 다크 핵심 부위 여기에만 터치를 해가지고 커버를 해줄 겁니다. 비탐지들이 이거 컨실러 브러쉬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화홍 제품이에요. 쿠팡.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톡톡톡톡 한 번 더 발라서 커버를 해줍니다. 이거 퍼프는 아까부터 계속 사용하는 제품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분이 이 안에 이미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터치를 해도 화장품을 뺏어가지 않아요. 그 화장품이 벗겨지지 않고 피부에 계속 밀착을 붙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럼 발라줍니다. 그러면 다크서클 커버도 이렇게 아까보다는 좀 확실하고 강력하게 됐죠? 이렇게 해주고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너무 잘 써서 덜어졌어. 정샘물 스킨 누더 쿠션 컨실러 라이트. 이거 미니미한 사이즈로 나온 거. 요걸로 이 앞볼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해주고요. 이마에도 살짝 콩 이렇게 해주고 이따 블렌딩을 한번 해줄 거거든요. 쿠션으로. 또 콧대도 살짝 콩, 턱끝도 살짝 콩 이렇게만 얹어놔 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요거 어뮤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어뮤즈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요거 진짜 피부 상태 관계없이 언제 써도 되게 피부 결을 이뻐 보이게 커버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엄청 얇은 느낌은 아니고 커버력은 확실하게 되는 타입이어서 언제든지 좀 맘 편하게 쓰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면서 발라줍니다. 어차피 지금 피부에 올려놓은 게 많아가지고 쿠션 양은 한 번만 찍은 상태에서 양 매겨주고 그걸로만 계속 퍼트려주듯이 발라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피부 탱글탱글한 광 미쳤죠? 이런 식으로 여러 겹을 발라도 피부 위에서 떡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진짜 미친 속광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국소 부위 커버를 한번 해볼 건데 비탐지들 제가 최근에 너무 좋은 방법 알아냈거든요. 일단 이거 컨실러 펜슬로 뭐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커버를 하죠.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하고 보통 어떻게 하세요?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 근데 이렇게 톡톡톡톡 할 때 피부 상태나 이렇게 베이스 올라간 거에 따라서 약간 이게 뭐랄까 이게 균일하지가 않고 살짝 얼룩덜룩하게 터치가 될 때도 있거든요. 커버가 잘 올라간 것들이 살짝 다시금 벗겨지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방지해주고 커버가 진짜 잘 되는 방법. 일단은 이렇게 저희가 발라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고 메이크업 퍼프인데 그냥 잘 쓰는 거 아무거나에다가 이렇게 묻혀줘요. 컨실러 펜슬을. 그러니까 퍼프에서 양을 뺏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밀착을 피부에 더 잘 붙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실러 펜슬을 여기다가도 묻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밀착시키는 거를 이 스펀지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커버가 더 잘 되면서 얼룩진 거 없이 아까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붙었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밀착을 붙여주는 거죠. 이 방법 진짜 괜찮거든요, 비탐지들. 얼룩진 거 없이 피부에 잘 밀착이 돼가지고 커버해주기가 너무 편안합니다. 비탐지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컨실러까지 커버를 해줬는데요. 이제 파우더 하기 전에 픽서를 짱짱하게 뿌려줍니다. 근데 제가 원래 너무 잘 쓰고 있는 소내추럴 픽서 있잖아요. 그거를 한국에서 못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일본에서 구매한 건데 이걸로 대체해서 뿌려줄게요. 근데 이거는 뭐 엄청 추천템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소내추럴 제품 여기 올라가 있는 거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분사를 해줍니다. 하고 바로 파우더를 하면 안 돼요.
말려줘요. 왜냐면 이렇게 피부에 물방울이 맺혀있기 때문에 이 위에 파우더를 바로 바르면은 그 물기 때문에 가루들이 또 뭉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말려줍니다. 하고 나서 제가 파우더를 발라주는데 여러분, 제가 원래는 이거 있잖아요. 키핀터치 영페어링 세번 피니쉬 파우더? 이거 너무너무 잘 썼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보송하게, 조금 더 컬러 이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 3C 메이크업 픽스 파우더. 제가 이거 출시되고 기대 없이 그냥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요즘에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약간 베이지 컬러감의 팩트 파우더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2AK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용감이 아예 아니에요. 가벼운 팩트 파우더 제품인데 컬러감만 베이지인 그런 제품이거든요. 요거 같이 내장되어 있는 퍼프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묻혀줍니다. 얘는 브러쉬보다 퍼프랑 궁합이 정말 좋아요. 파우더 퍼프랑. 그리고 이거를 피부에 바로 바르지 않고 양을 이렇게 덜어줘요. 피부에 바로 올리면 이게 양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살짝 가루들이 좀 두툼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을 한번 이렇게 털어가지고 조절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에 사용을 해줍니다. 이게 보송해지는 그 결감도 미쳤고 무엇보다 컬러가 이렇게 베이지 컬러감이다 보니까 흰색 파우더 제품들 사용했을 때 아주 가끔 그 노랗게 컬러가 변하는 그 현상들 있잖아요. 그게 안 보여요. 저도 흰색 파우더에서 그 현상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제품을 써도 매번 그런 건 아니고 가끔 그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베이지 컬러감 제품들은 그런 현상이 안 보여가지고 만약에 나는 흰색 파우더 제품 썼는데 피부 컬러가 더 노랗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감 제품 쓰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게 막 메이크업 포에버 팩트 파우더 제품처럼 엄청 가볍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오히려 적당한 두께감으로 피부에 발리다 보니까 모공 커버랑 그 보송해 보이는 피부 결감 표현이 너무 잘 돼요. 근데 또 뭉치거나 피부가 답답해 보일 정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요즘에 이 방법으로 너무너무 잘 써주고 있어요. 컬러도 파우더 바르기 전보다는 약간 더 화사해 보이게 마무리가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보송보송해 보이는 피부 표현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잘 써주고 있습니다. 이거 저만 잘 쓰는 줄 알았더니 제 지인 크리에이터 친구들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해가지고 금방 입소문이 나지 않을까 싶은 템이에요. 이렇게 속광은 은은하게 비치는데 보송보송해 보이는 베이스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신나는 메이크업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셉 지대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비탐지들도 제가 이런 메이크업 하는 거 처음 보실 것 같아요. 먼저 쉐딩. 아니 이거 브러쉬 너무 좋음. 이거 어디서 줬더라? 웨이크메이크 그 신상 파우더 있잖아요. 삼색 파우더. 그거 샀는데 그냥 거기에 들어있던 내장된 브러쉬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따로 판매하셔도 구매할 의향이 있을 만큼 이 커팅된 디자인 그 다음에 피부에 이렇게 발리는 느낌 너무나 좋습니다. 이거 아마 파우더용으로 주신 걸로 아는데 저는 쉐딩용으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아니 비탐제 제가 볼페임이라는 단어를 원래 잘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에 조금 파여있던 애가 점점 갈수록 더 진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또 새삼 느껴요. 아 이게 볼페임이구나. 저는 볼살이 많아서 고민이면 고민이었지 뭔가 파여가지고 부족해서 고민이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게 30대 되고 나서부터는 고민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랜나루부터 외곽 라인 이렇게 옆으로 쳐주기도 좋고 진짜 좋아요 브러쉬 이거. 아니 제가 하다가 지금 오사카에서 헬스장 등록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작년에 헬스장 다니고 싶었는데 약간 여기는 체인점 위주로 운영하는 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헬스장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체인점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고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데는 진짜 막 대회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이 다니는 헬스장이어가지고 좀 일반적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동네 막 돌아다니다가 한 달도 등록 가능한 그 헬스장을 알아내가지고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막 멤버십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래서 꽤나 본격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딱 쉐딩 들어간 영역 보이죠?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오늘 코 쉐딩은 조금 빡시게 넣어줄 건데 요 두 가지 컬러 먼저 섞어줄게요. 먼저 코끝에 이렇게 쳐주고 눈 앞에도 가볍게만 옆에 벽을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리고 오늘 약간 서양 언니들 메이크업 느낌도 있어가지고 여기 눈썹에 이어지는 곳 있잖아요. 여기도 쉐딩을 먼저 잡아주고 갈게요.
여기 이런 느낌으로 오늘은 조금 진하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코에 하이라이터 발라주기 전에 요거 파우더 가볍게 코 위에 한번 터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은 유분이 한번 1차적으로 더 잡히거든요. 조금 더 뽀송하게 하이라이터를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터치를 해주고 아워글래스. 저의 진짜 돌덩이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맨날 쓰는데도 구멍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하이라이터여가지고 이렇게 코끝에다가 진주를 박아줄 거예요. 하고 여기도 살짝 일자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눈 앞머리에도 이따가 다양하고 화려한 거를 많이 바를 거긴 한데 얘로 먼저 베이스 깔아주는 느낌으로 먼저 밝혀줄게요.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 오늘은 여러분 약간 옛날에 그 효리 언니 느낌의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눈썹을 좀 길게 빼줄 건데 얄쌍하고 살짝 그 갈매기 느낌으로 빼줄 거예요. 살짝 눈썹 결을 정리를 해주고요.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눈썹 그리기 전에 요거 쉐딩 컬러 묻혀가지고 가이드 가볍게 이렇게 깔아줄게요. 하고 요거 에보니 펜슬. 진짜 얘도 닳지 않는 돌덩이템. 가이드 깔아주기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무리 세게 터치를 해도 그 일반적인 브로우 펜슬처럼 발색이 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과감하게 터치하기가 너무 좋아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평소랑 다르게 눈썹이 많이 올라가 있고 얇게 쭉 빠진 느낌으로 그려졌어요. 하고 오늘은 좀 끝쪽을 진하게 좀 마무리를 해줘야 돼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잘 쓰는 태그의 브로우 펜슬 1호 다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끝에를 한 번 더 선명하게 발색을 넣어줍니다. 얘는 진짜 터치하는 대로 발색이 좀 진하게 올라가는 편이어서 눈썹 전체를 이걸로 다 그리진 않고요. 이렇게 좀 진하게 한 번 더 터치가 되어야 되는 부위 그런 데에만 사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졌습니다. 하고 이제 요거 태그 에어픽싱 브로우 카라 1호 다크 브라운 컬러 요거를 사용해서 눈썹에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이제 거의 다 썼어요. 정말 다시 사야 돼. 이런 느낌으로. 또렷함은 그대로 있긴 한데 좀 그 부드러움이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줬고 여러분 Y2K 메이크업 약간 옛날 효리 언니 메이크업에 포인트가 있어요. 살짝 요런 색감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웨이크메이크의 본 다크 블러링 팔레트입니다. 요런 컬러. 되게 쉬머쉬머한 요런 컬러를 눈썹 뼈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거의 다 반짝거렸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의 메이크업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막 초등학생 이랬다 보니까 따라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되게 신선한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평소 안 하는 느낌으로 눈썹 표현까지 완성. 블러셔랑 립 먼저 가볍게 발라주고 눈화장 해줄게요. 오늘 눈화장이 정말 오래 걸리고 빡셀 거기 때문에 립이랑 블러셔 먼저 발라놔야 돼. 입술은 제가 자주 하는 방법 요거 섀도우 팔레트 에뛰드 룩 앤 마이 아이즈 타로 밀크티라고 컬러를 묻혀가지고 오버립을 먼저 따줄게요. 오버립 하기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립 펜슬 썼는데 나는 조금 오버립이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섀도우 컬러 사용해가지고 오버립 해주면은 되게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양도 많이 발라도 그렇게 부자연스럽거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입술 안쪽에 색소 침착 부위에만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 05 토피 컬러 사용해서 가볍게 커버를 해줄게요. 조금 더 밝은 거 들고 왔었어야 되는데 짙은 걸 들고 온 것 같아. 얘는 커버 느낌보다는 이렇게 라인 한 번 더 선명하게 따주는 용도로 사용해줄게요. 이런 느낌으로. 오늘 립을 진짜 그냥 누디하게 바를 거예요. 왜냐면 눈화장이 스모키 메이크업에다가 약간 그 블루블루 아이섀도우도 사용을 해줄 거여가지고 되게 강력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얼굴에 가지고 있는 요소 자체가 좀 진한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입술이랑 블러셔까지 진해버리면은 그렇게 촌스러워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립도 이런 거 엄청 누디한 거 있죠 여러분. 요거는 베이지크 주시 듀이 틴트 무드 망고 컬러.
이 영상 찍으려고 돈키호테 가가지고 한국 제품 쓰러 왔잖아. 일본에서 한국 제품 사면 더 비싼 거 아시죠? 블러셔는 아까 전에 요거 오버립 할 때도 사용해줬던 타로 밀크티라고 컬러 있죠? 요거 가볍게만 발라줄게요. 광대에서 살짝 사선으로 요렇게 귀여운 느낌보다는 약간 차가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느낌. 정면에서 보면 이런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면 바른 쪽 안 바른 쪽 하고 콧등에도 가볍게만 지나가줄게요. 살짝 색감. 여러분 이제 눈화장만 해주면 돼요. 근데 눈화장을 상당히 신경 써서 해줄 거라서 재밌을 거예요. 먼저 오늘 재밌는 컬러들을 진짜 많이 써줄 건데 제가 파란 색깔 섀도우를 오늘 꼭 쓰고 싶었거든요. 요즘에 그 하늘 색깔 섀도우 쓰는 게 좀 유행이기도 하고 이런 컬러들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엄마들 화장대에 하나쯤은 있었던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대로 사용해본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 오늘 진짜 뒤집어지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하늘 색깔 섀도우를 구하려고 하니까 마조르카 그리고 비쉐 제품밖에 구하지 못했어요. 한국 제품 중에서는 이렇게 과감한 하늘색이 있는 제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먼저 마조르카 여기에서 이 컬러 있죠 여러분? 이 컬러랑 이 컬러를 믹스해줍니다. 벌써 범상치가 않죠 컬러가. 이 두 개를 믹스해줘요. 그리고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근데 아까 눈 앞머리 이렇게 발라놨잖아요 이미. 거기랑 살짝 이어지도록 이렇게 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눈꼬리를 살짝 올릴 거여가지고 아이섀도우를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살짝 올려서 끝에를 발라줄게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렇게 블루 컬러 쓸 때 같이 믹스해서 쓰면 이쁜 컬러가 요런 애들. 오렌지는 아닌데 살짝 살구 느낌의 컬러들 있잖아요. 블루랑 이런 컬러들이 믹스되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채도가 그래도 좀 다운된 듯한 이런 컬러들을 믹스를 해가지고 여기 블루 섀도우 발라준 거를 살짝 퍼트려주듯이 터치를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러면 일단 이런 느낌으로 발렸고요. 안에 음영을 좀 그라데이션 해줄 건데 요거 아까 전에 웰크메이크 팔레트에서 요 컬러 있죠 여러분? 요거랑 요거를 믹스를 해가지고 안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아이라인 그려줄 끝쪽 발라주면은 약간 스모키하게 이제 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고 제가 여기 눈 앞쪽이 음영이 좀 강하게 들어가야 되는 눈매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도 조금 과감하게 터치를 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해줘도 되게 신기한 게 눈 뜨면은 거의 티가 안 나요. 그러니까 제 눈이 그런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과감하게 터치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하고 살짝 블렌딩을 해줄 때는 이 컬러 있죠 여러분? 완전 회색 컬러 묻혀가지고 약간 섀도우 블렌딩 해줘야 되는 곳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럼 살짝 흰기가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또 요즘 메이크업 느낌에는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는 정말 못 쓰는 컬러인데 블렌딩 해줄 때는 또 이런 컬러가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어머 장난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눈 안쪽이나 끝쪽에 조금 더 선명하게 음영을 넣어주기 위해서 이 완전 블랙 컬러 있죠 여러분? 요거를 묻혀서 여기 안쪽에 좁은 부위에 한 번 더 터치를 해줘요. 그러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거든요. 아이라인 그려줄 부위에도 가볍게만 쓱 지나가 줄게요. 쓱.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바른 쪽, 안 바른 쪽. 확실히 안 바른 쪽이 이제는 어색해 보이고 바른 쪽이 뭔가 뚜렷해 보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눈 앞쪽이랑 끝쪽으로 트여야지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는 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더도 해줄 건데 여러분 딘토 팔레트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 가운데 컬러 요거를 묻혀서 언더 영역에 전체적으로 발라줘요. 근데 이때 포인트는 오늘 요렇게를 이어줄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도 가볍게 지나가 줄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좁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여기 눈 앞머리부터 여기 애교살 앞쪽까지 이어주는 작업을 좀 해줄게요.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야지 조금 더 그 서양 메이크업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마조르카 팔레트에서 이 컬러만 단독으로 묻혀가지고
여기를 한 번 더 이어줄게요. 잘 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눈 앞머리에 엄청난 걸 발라줄 거거든요. 진짜 비미 뿜뿜하는 걸 발라줄 건데 일단은 요거 제가 이 디자인에 반해가지고 샀는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플라워 로즈라는 브랜드의 하이라이터 제품인데 이걸로 여기 눈 앞머리를 1차적으로 터치를 해줄게요. 얘도 진짜 비미 장난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이게 1차 터치예요 지금. 하고 여기도 이렇게 눈 앞머리를 빡 강력하게 발라줍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요거를 발라줄 건데 여러분 이거는 페리페라 제품. 옛날에 스칼렛이 저한테 다른 컬러 제품 추천해줬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요거 있죠 여러분. 요거를 발라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을 좀 덜어내주고 눈 앞머리에다가 이압 가져가서 붙여주면 됩니다. 이게 막 접착성이 엄청 좋진 않아가지고 잘 가져가서 붙여줘야 돼요. 이런 느낌으로. 잘 붙었다. 됐다.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뒤집어지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 불 끄고 보면 진짜 대박인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발라주고 요것도 사왔거든요 여러분. 비쉐의 컬러가 041번 컬러. 이거 약간 실버 펄인데 이거를 눈 아래에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요거 애교살 컬러 한 번 더 묻혀가지고 이쪽에다가 한 번 더 터치를 해줄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요거 파우더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를 컨실러 브러쉬에 한번 싹 묻혀줘요. 근데 컨실러 브러쉬에 여기 옆 날 쪽으로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 강조해줬어야 되는 부위 있잖아요. 애교살 앞머리. 여기를 한번 싹 지나가줘가지고 강조를 한 번 더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언더 점막에 음영을 채워줄 건데요. 요거 레브론 제품. 살짝 컬러가 이런 컬러거든요. 살짝 카키도 아닌 것이 갈색도 아닌 것이 되게 반딱반딱한 컬러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지면은 그냥 쓱싹쓱싹 잘 지워지는 제형이어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에 가볍게만 쓱 이렇게 지나가줍니다. 눈동자 딱 중간까지만 이렇게. 더 이렇게 진하게 들어가면 저는 눈 화장이 너무 진해지더라고요. 반대편도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요거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안에서 짙은 그레이 컬러 요거를 묻혀줍니다. 그리고 요걸로 언더 속눈썹 라인에 싹 지나가줘요. 그리고 요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 11호 듀 베이지 컬러로 여기 애교살 부위를 가볍게만 싹 지나가줄게요. 또 요 메이크업에 애교살이 너무 강조되면 잘 안 어울려가지고 가볍게만 요 정도로 지나가줄게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언더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은 오늘 완전 블랙으로 칠을 해줄게요. 눈꼬리도 제가 평소에는 좀 내려서 그리는데 오늘은 살짝 요 정도로 올려서 그릴게요. 하고 눈 앞머리도 조금 더 짙게 라인을 그려주고 여기 제가 가운데는 점막만 지나가주듯이 얇게 지나가줘야 되는 눈이라서 눈 아래쪽으로 이 아이라이너를 넣어서 이렇게 얇게 선만 이어주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아이라인까지 그리면은 이런 느낌. 반대편도 똑같이 하고 올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아이라인까지 그려줬고 여기 딘토 팔레트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해가지고 여기 뒤트임 되는 효과를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까지 스모키 빡 느낌으로 들어가면은 살짝 클레오파트라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런 자줏빛? 보랏빛 제품을 믹스를 해가지고 여기에 경계를 살짝 퍼트려주듯이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고 조금 더 뒤로 트여 보이는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거 섀도우 팔레트에서 이 두 가지를 믹스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 아이라인 그려준 위에 보면 전 쌍꺼풀 라인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 쌍꺼풀 라인을 연장시켜주듯이 한번 이렇게 가볍게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조금 더 쌍꺼풀 라인이 진해지거든요. 진해지면서 아이라인 거 그린 거 위에 자연스럽게 음영이 이어져요. 그러면서 쌍꺼풀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눈이 봤을 때 뒤로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눈 화장 역대급으로 오래 걸리는 중. 그리고 요거 아까 이 팔레트에서 요 컬러랑 요 컬러를 살짝 믹스를 해줘요. 여기 지금 눈 앞머리 밝혀놓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살짝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위로. 그리고 나서 쉐딩 컬러를 살짝 묻혀가지고 지금 방금 밝혀준 부위 있잖아요. 거기 위쪽에 한 번 더 쉐딩을 터치를 해줘요. 여기를.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 눈 앞에는 밝고 이거 위에는 쉐딩이 조금 더 진하게 들어간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 눈두덩이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도 펄땡이를 과감하게 올려줄게요. 이거는 롬앤 제품이거든요. 롬앤 제품 중에 한국에는 안 파는 제품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거 제가 자막으로 올려놓을게요. 글씨가 잘 안 보여. 이게 펄땡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서 눈 떴을 때 여기에 이렇게 딱 발릴 수 있도록. 지금 보면 여기 반짝거리죠, 여러분. 그리고 좀 손으로 톡톡톡톡 해주면 이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여기 눈 위에 좀 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이 글리터가 눈 떴을 때 위에 보여야지 예쁜 거여가지고 눈 안쪽에 바르는 게 아니라 눈 떴을 때 기준으로 이렇게 발라주는 게 훨씬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눈 깔았을 때 조금 더 예뻐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아까 요거 은색 펄 있었잖아요, 여러분. 비쉬 제품. 요거를 살짝 묻혀준 다음에 눈 깔았을 때 가운데 영역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살짝 발라줄게요. 이게 펄감이 되게 은은하게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윽하게 발릴 수 있도록, 좀 그윽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줍니다. 속눈썹 붙여주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렌즈도 갈아 끼고 왔어요. 끼까! 살짝 블루블루한 렌즈가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끼고 왔어요. 뷰러랑 마스카라 해준 다음에 속눈썹 붙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너무 애정하는 라네즈 요거 뷰러. 진짜 몇 번만 찝어도 확실하게 컬링 돼가지고 가성비 미친 뷰러. 이렇게 컬링 해준 다음에 고정해주는 용도로 요거 메이블린 제품. 이게 진짜 고정이 본드처럼 잘 되거든요. 그래서 컬링 내려오기 전에 빠르게 얘로 고정을 해줍니다. 고정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근데 속눈썹 붙여주기 전에 내 속눈썹도 최대한 길게 좀 롱래쉬를 해놓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눈썹은 짧은데 인조 속눈썹만 이렇게 가닥가닥 길게 올라가면은 그건 나름대로 되게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최대한 내 속눈썹도 좀 길게 컬링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는 이거 진짜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미샤 노 리터치 카라? 이걸로 속눈썹 끝에만 터치를 해서 가닥가닥 잡아주기도 하면서 점성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다가 그 롱래쉬 마스카라 한 번 더 덧발라주면은 그 섬유질이 진짜 잘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이거 롱래쉬는 이걸로 해줄게요. 모브닝 블랙빈 비오틴 코팅 마스카라. 이게 롱래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속눈썹 끝에만 연장시켜주듯이 섬유질을 붙여주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그러면 안 바른 쪽, 바른 쪽. 저처럼 속눈썹 짧은 눈에도 이 정도는 나올 수가 있어요.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이거 제가 속눈썹이 없어가지고 돈키호테에서 구매해온 제품인데 이거 붙여주도록 할게요. 얘는 완전 가닥은 아니고 이렇게 좀 세 가닥씩 붙어있는 제품이에요. 이걸로 호잇! 잘 붙었다. 이렇게 가운데에 먼저 붙여줍니다. 지금은 길이감이 별로 안 길어 보이는데 이 위에다가 이제 마스카라랑 노리터치 보정 카라 발라주면은 길이감이 확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이 옆에는 조금 더 길게. 오늘 눈화장이 섀도우가 좀 강하게 발린 만큼 속눈썹도 평소보다는 길게 붙여줘야 존재감이 있더라고요. 여기 붙여준 곳에 이어지도록 찹. 그리고 앞쪽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속눈썹 중에 짧은 게 좀 몇 개 남아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짧은 거를 골라서 앞에 하나만 뿅 붙여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러분 가닥을 잘 잡히게 해줄게요. 이거 노 리터치 보정 카라 묻혀가지고 이렇게 쓱싹 옆으로 그냥 터치를 해주는 거예요. 쓱싹. 그럼 얘네가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좀 가닥이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이렇게 발라주고 1차적으로 한번 얘네끼리 붙여주는 거예요.
너 리터치 보정 카라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가닥 잡아주면 되게 잘 잡힙니다. 위에 그러면 이렇게 붙여줬고요. 위에만 붙이니까 조금 허전해가지고 언더 속눈썹도 밑에 3가닥만 붙여줬어요. 그러면 반대도 똑같이 해주고 옷도 제대로 입은 다음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